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경기들 14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2022년 11월 21일에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일정으로 인해서 K리그가 역대 가장 빠른 2월 19일에 개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에 K리그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인 1월 3일자 기준으로 K리그 이적 현황에 대해서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화면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홍보 말씀을 드려보자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게임 머니를 통한 베팅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각 경기별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 888 회원 가입을 하실 때에는 가입 코드에 GOAL 골이라고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가입 머니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고정 댓글로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결과에 대한 간단한 복기와 K리그 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가 진짜 수준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스날은 지속적으로 전방에 강하게 프레셔를 주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계속 압박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맨시티는 또 이에 질세라 데브라이너 선수와 제수스 선수를 전방으로 올려보내면서 아스날이 더 이상 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말 수싸움이 대단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제가 긴급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은 아스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강팀을 상대로는 이길 수도 있던 경기를 퇴장으로 말아먹는 사스날은 과학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후반 93분에 로드리 선수의 극장골로 맨시티가 1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 로드리 선수가 극장골을 넣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우통을 까짓기고 아스날 팬이 있는 쪽으로 골 세레머니를 해서 막 물병 날라오고 쌍욕 날라오고 경기장 개판됐었죠. 결과적으로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예상은 적중을 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에스턴 빌라. 자,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 대 노리치 시티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바뀌어 들어온 경기였는데,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브랜드포드의 무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패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경기 초반에 부엔디아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데닝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쉽게 이 경기는 패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 막판에 요한의 위사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 한 방과 후반 막판에 레르슬레오 선수의 골로 2대1로 역전승을 기록한 브랜드포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퍼가 공격을 할 때 사이드 돌파 후에 중앙 쪽으로 전개를 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브랜드퍼의 생각지 못한 승리로 인해서 좀 틀려버렸던 경기였습니다. 3번 경기 와포드 대 토트넘. 자, 이 경기 굉장히 쫄렸습니다. 가볍게 토트넘 승으로 찍고 넘어갔던 경기였는데 후반 막판까지 골이 더럽게 안 터지더라고요. 와포드 골키퍼 선방이 너무나도 좋았고, 슈팅 숫자만 봐도 토트넘은 21개를 때렸는데 여기서 한 골이 터졌고, 그 골이 후반 로즈타임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 돌파 중에 반칙을 얻어냈고, 거기서 얻어낸 프리킥으로 손흥민 선수가 산체스 맞박에 택배를 전달해주면서 골이 터지게 됐습니다. 진짜 그냥 산체스는 제자리에서 그냥 점프만 뛰어서 맞박 대기만 하면 들어가는 골이었죠. 손흥민 선수 프리킥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토트넘의 0대1 꾸역승으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4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전반 22분에 안토니오 선수의 골, 전반 25분에 란시니 선수의 기가 막힌 드리블 이후에 슈팅이 골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이 골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드리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밀리보에비치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응신 같은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전반에만 웨스트햄이 3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건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개 털리는 날이구나 했는데 후반 막판이 돼서야 크리스탈 팰리스 애새끼들 정신 차리면서 83분에 에두아르, 90분에 미카일 올리스 선수의 프리킥 골까지 나오긴 했지만 웨스트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2대3 패배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어요. 5번 경기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저는 이 경기 실시간으로 제 눈으로 직접 라이브를 본 경기였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헤타페가 압박이 들어오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좀 후방에서 볼 돌리는 게 조금 불안하다 싶더니 밀리탕 이 새끼가 결국에 사고를 치면서 헤타페의 위날 선수에게 볼을 뺏겨서 실점을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설마 10년 동안 헤타페 상대로 진 적이 없는데 설마 하고 있었는데 전반 17분에 모드리치 선수의 슈팅이 골대에 맞는 거 보고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오늘이 레알 마드리드의 그날이다. 재수 온 붙은 날이다라는 싸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재수도 없고 그리고 특이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패스가 졸라 안 되더라고요. 세트피스 상황에 공 차는 거 보고 와, 이건 도대체 누굴 보고 찬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헤타페가 1대 0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0년 만에 승리를 거뒀고 왜 하필 2022년 승무패 1회차에 1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경기가 왜 내가 구매한 승무패 경기에 들어온 건지 개빡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6번 경기 에버튼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당연히 브라이턴이지만 상대 전적상 에버튼의 홈에서는 에버튼이 압도적으로 모두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 대한 징크스 무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었던 경기였는데 2대 3으로 에버튼이 패배를 하긴 했지만 역시나 생각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에버튼이었고 에버튼이 페널티킥 실축을 하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리즈 대 번리. 자, 이 경기 번리에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나올지 말지 굉장히 궁금했던 경기였는데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기가 막힌 프리킥 골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즈가 3대 1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번리는 사실 좀 수비적으로 전술을 좀 판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리즈의 세 번째 골이었던 다니엘 제임스 선수의 헤딩골은 뛰어들어오는 걸 번리 수비가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170cm밖에 안 되는 제임스 선수가 헤딩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리즈의 승으로 뭐 적중을 하긴 했지만 승무 투픽이었기 때문에 무승부 폴더수가 좀 아까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라요. 자,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거의 뭐 일방적인 경기였다라고 봐도 되는 경기였고 다들 예상하셨듯이 AT 마드리드가 2대 0 승리를 했고 코레아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딱히 이 경기는 뭐 특별하다라는 장면도 없고 일방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 엘체 대 그라나다. 저는 이 경기 엘체 승에 이변을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고 최근 경기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라나다였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었던 경기였고 예상대로 경기가 시작하니까 엘체가 분위기를 끌어갔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변을 생각했던 이유는 그라나다가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외 구매율을 봤을 때 엘체 승에 65% 가까이 몰렸었는데 국내에서는 9%밖에 엘체 승 구매를 안 했었죠. 그리고 엘체의 공격 라인에 코로나로 인한 결장이 많긴 했지만 루카스 보에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격 자원들은 다 비등비등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엘체가 1대 0으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골이 왜 취소가 됐는지 경기 장면을 다시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엘체는 선제 득점을 했으나 골 취소가 됐고 수비수인 곤잘레스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0대 0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자, 11번 경기 첼시 대 리버풀.
이 경기는 사실 의심을 안 하고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봤던 경기였는데 역시나 경기를 시작하고 마네 선수가 첼시의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을 했고 이어서 살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하길래 야, 이건 뭐 첼시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 끝나기 전에 코바치치 선수의 원더골을 시작으로 플리시치 선수의 골까지 동점을 기록을 했고 후반에는 양팀 골키퍼의 선방이 빛이 나면서 2대2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첼시는 골키퍼 맨디, 리버풀은 마네, 살라, 케이타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데 추후에 경기들 분석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 경기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 코로나 여파로 출전을 못할 것으로 보였던 소시에다 출전 명단에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시에다의 경우 주전 골키퍼 알렉스 레미로, 주전 수비수 엘로스톤도, 공격진의 포르투 이삭 선수가 출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못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변으로 알라베스의 승을 선택을 했었는데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소시에다 승에 61% 정도 투표율이 몰렸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사실 이변이라면 이변인 건데 생각지 못한 소시에다의 선발 출전 선수들 때문에 이변 잡기가 살짝 빗나간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 베티스 대 셀타비고. 자, 이 경기는 사실 경기는 아직 못 봤는데 좀 보고 싶지도 않네요. 베티스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개털린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진 않고 레알 마드리드도 10년 만에 헤타페한테 지더니 베티스도 홈에서 셀타비고한테 패배한 적이 2013년도 8월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경기들이 승무패 한 해 차에서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독식이 나와 버리네요. 24,000원 구매하신 분이라는데 랜덤으로 한 건지 어떻게 구매를 한 건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베티스가 패배를 한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 제가 라이브 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경기였잖아요. 도저히 이 경기 선택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마요르카의 무합패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인데 양 팀의 코로나로 인한 결장 상황을 볼 때 경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무패 투픽으로 가면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여러분들께 어떤 걸 좀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여쭤봤었죠.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양팀 모두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로테 자원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유리하긴 하다. 하지만 무합패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아서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께 투표를 요청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무승부를 보고 계시고 있어서 저도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루크 데용 선수의 골로 0대1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뒀죠. 뭐 틀리긴 했지만 저도 이렇게 가끔 라이브로 구독자분들 의견 따라서 선택 한번 해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중에 적중 특례 처리됐던 8번 경기 사우샘튼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K리그 1월 3일 기준으로 이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을 했던 전북은 아직까지 영입에 관한 소식은 접한 게 없고 중원을 담당했던 최영준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창민 선수가 입대 예정이기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이창민 선수가 상무의 입대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뛰고 갈지 아니면 군대를 바로 갈지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최영준 선수 영입되면서 웃겼던 게 최영준 선수가 제주 유니폼을 입고 제주의 어떤 무슨 자연 명소라고 하는데 산에서 쓰레기 줍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영입 그 기사가 나왔던데 이거는 조금 축구 선수로서 좀 가오가 안 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준우승을 했던 울산. 자, 울산은 간바 오사카에서 뛰던 김영권 선수를 영입을 했고 지금 아릴랄에서 뛰던 장현수 선수 영입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과의 좀 연줄로 인해서 좀 오게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오피셜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나가게 되는 선수는 공격의 김지현 선수가 김천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됐고 주전 수비수였던 불투이스 선수는 수원 삼성으로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 홍철 선수는 대구 FC로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3위를 기록한 대구는 기본적으로 이병근 감독님과 결별을 했고 대한민국 국대 코치 출신인 가마 감독님을 선임을 했죠. 아무래도 조광래 대표이사와 연이 좀 있기 때문에 오게 되신 것 같은데 대구를 어떤 팀으로 바꿀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홍철 선수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황순민 선수가 수원FC로 이적을 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홍철로 메우려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수비수인 김재우 선수가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꽃미남 선수로 불리는 정승원 선수, 할로윈데이에 술 처먹고 노마스크로 헌팅질하고 다니다가 징계 먹었던 그 선수죠. 강원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정승원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지금 행선지가 미정이라 앞으로 추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4위를 기록한 제주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영준 선수에 이어서 윤빛가람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천FC에서 멀티 자원으로 활용할 안태현 선수도 데려왔고 광주의 김주공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알짜배기 선수들 영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2022년 시즌 굉장히 기대되는 팀들 중에 한 팀입니다. 자, 그리고 5위를 기록한 수원FC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있었던 이승우 선수를 품었죠.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축구는 안 하고 SNS 하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인성 논란에 거품 소리가 많았던 이승우 선수였죠. 확실히 수원FC의 티켓 판매 효과는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K리그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플레이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발 출전부터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핀란드 현역 국가대표인 우로 니실라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타르델리 선수가 태국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 공백을 우로 니실라 선수로 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구의 황순민 선수 영입에도 성공을 했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김현 선수도 영입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중원에서 질 좋은 패스와 날카로운 프리킥을 보여줬던 이영재 선수는 김천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됐네요. 자, 이어서 6위를 기록한 수원 삼성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권창훈 선수가 김천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됐고 제리치 선수와 니콜라우 선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용병이라고 사실 데려왔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저 같아도 방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센터백 이한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울산의 불트이스 선수와 수원 삼성에서 2018년도에 뛰었던 사리치 선수가 재영입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적은 아니지만 전세진 선수가 전진우로 개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좋은 선수가 되기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개명을 했다는데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개명을 할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7위를 기록했던 FC 서울은 우선 박주영 선수에게 유소년 코치직을 제안을 했었는데 박주영 선수가 선수로 더 뛰고 싶다라고 해서 FA로 풀려나온 상태인데 어떤 팀으로 갈지 아직 미정인 상태라 어느 팀으로 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FC 서울에서 딱히 특별한 활약을 못 보여줬던 여름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와 체프만 선수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고 영입한 선수로는 호주 국가대표 윙어인 벤 할로란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거의 이적이 확정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리고 8위를 기록했던 인천은 FC 서울에서 여름 선수 영입을 마쳤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동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공격을 이끌었던 김현 선수가 수원 FC로 이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인천이 이 정도 영입으로는 2022년 시즌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를 기록한 포항은 확실히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위해서 21년 FA컵 결승전 MVP를 차지한 전남 드래곤즈의 공격수 정재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전남의 주전 센터백 박찬용 선수와 부천의 박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자원에 보강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10위를 기록한 성남은 수비수인 권경원 선수가 간바 오사카로 이적을 했고 수비수 안영규 선수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2부 리그로 강등된 광주로 이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격수 이중민 선수가 전남으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즌 옐로 카드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통을 까재끼면서 옐로 카드를 추가로 받아서 퇴장을 당하는 코미디를 보여줬던 뮬리치 선수를 성남에서 완전 영입을 하면서 2022년에는 어떤 비용신 짓으로 우리를 웃겨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잔류에 성공한 강원은 수비수 신세계 선수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됐는데 유튜브 열심히 찍던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빨리 다른 팀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아직까지 영입에 대한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승격에 성공한 김천상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 삼성의 권창훈 선수, 수원 FC의 이영재 선수, 울산의 김지현 선수, 제주의 강윤선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확실한 선수 보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국가대표 터키 전지훈련에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출 인원이 6명으로 국가대표 차출된 팀입니다. 구성윤 골키퍼를 시작으로 박지수, 정승현, 권창훈, 이영재, 조규성 선수가 차출이 됐는데 확실히 레알 김천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자, K리그의 현재 이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아직까지 뭐 리그 개막까지 뭐 한 달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리그 2월 중순 개막 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이적 현황에 대해서 훑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간단한 복귀와 K리그 현재 이적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이번 주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서는 분데스리가와 리그안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요일에 우선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공유를 드리고 금요일에 최종픽 영상 공유 드리는 일정으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수요일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